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급락을 해버렸던 그런 휴림 로봇의 모습입니다. 급락이라기보다 이제 4.5%라면은 아주 큰 폭의 낙폭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지지대 라인이 완벽히 이제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휴림 로봇과 라임트리 사모펀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건에서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 부분이 하락을 보인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대박 매매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휴림 로봇의 자회사가 휴림 에이텍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휴림 에이텍이 자, 우리가 AI 코어비즈라고 있어요. 네, AI 코어비즈라고 있습니다. AI 코어비즈는 최대 주주가 라임트리 펀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엮여 있는 고리들이 이게 뭔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라임트리 사모투자가 뭐하는 회사냐? 아직 뭐 제대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라임트리 사모투자 쪽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는 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 3월 8일 날 21시 24분 그러니까 3월 8일 날 금요일 날 장을 마감하고 나왔던 재료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트루윈이 AI 반도체 신사업을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 코어비즈랑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AI 코어비즈의 최대 주주가 라임트리 사모투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휴림 로봇의 자회사인 휴림 에이텍이 라임트리에 최근에 17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엮여 있는 게 휴림 로봇. 자,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의 자회사가 휴림 에이텍이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휴림 아이텍이 라임트리 사모투자에 출자를 했습니다. 170억씩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엮여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라임트리는 지금 현재 AI 코어비즈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 코어비즈는 이번에 트루윈에 161억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이화그룹 같은 경우 그 순환 출자 구조로 이어진 부분들,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 그것과 지금 유사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전부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 트루인,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AI 코어비즈는 라임트리 사업 쪽의 자금을 이용을 했고요. 라임트리 사업 투자는 휴림 에이텍의 자금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휴림 에이텍은 휴림 로봇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벽돌을 빼서 이쪽으로, 이쪽의 벽돌을 빼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순환 출자 구조로 지금 연결이 된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좀 제가 볼 때는 이 휴림 로봇이 지지대 라인이 깨진 부분에 대한 어떤 빌미를 좀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우리가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100%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즉 휴림 로봇의
그 JN 리더스 이쪽이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JN 리더스 같은 경우가 재무 구조를 보면 되게 파란 게 부채입니다. 그리고 빨간 게 이제 자본이에요. 되게 재무 구조 자체가 사원도 한두 명 있고 부채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별로 그 지배 구조 자체가 좀 오너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 잘 아실 겁니다. 휴림 로봇에 대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좀 꺼림직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휴림 로봇의 실소유주는 김모 씨인데, 김모 씨는 김태촌 씨의 양아들이다. 뭐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했죠. 그리고 이제 무자본 M&A 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경력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휴림 로봇을 지배하는 거는 휴림 홀딩스하고 JN 리더스예요. 그래서 지금 JN 리더스의 이런 재무구조, 이런 부분들이 과거부터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벽돌 하나 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좀 안타깝네요. 자, 근데 보면은요, 여기 기사 내용에 따르면 AI 코어비즈는 최대 주주가 라임트리 사모투자 합자회사다. 막 이렇게 나왔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트루윈 자체는 AI 반도체 신사업 쪽에 이제 하는 건 때문에 막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벽돌을 자꾸 하나씩 빼서 그렇게 투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배구조 같은 부분이 조금은 이제 걸리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합니다. 그죠? AI 코어비즈가 자기 돈으로 했다기보다는 위쪽에서 순환 출자 구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이런 고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뭐 제 말씀이 100%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배 구조로 봐서는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트루인이 AI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것이고, 트루인은 좋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뭔가 이 트루인의 자금 출자하는 것에 좀 이용당한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림 로봇으로서도 그런 부분이 이 지지대 라인을 깨게 한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떤 다른 분의 글을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이런 순환 출자를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라임트리에 대한 어떤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지대 라인이 깨져 버리니까 여기서 자꾸 그 마이너스 요인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죠? 사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트루인을 통해서 AI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생긴 것은 나머지 그 연결고리에 있는 지금 현재 계열사들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벽돌 하나 빼서 아래쪽으로, 아래쪽 또 벽돌 하나 빼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정상적인 제대로 된 자금이라기보다는 다른 계열사에서 자꾸 빼오는 자금으로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룹을 좀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라인대가 이제 깨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말씀이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큐셀 인수권과 관련해서는 순항을 일단 하고 있다는 기사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나왔던 재료고요. 그리고 휴림에이텍 탑업인 출자한 거 아실 거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여하튼 더 벨지 이게 어딘가요? 더 벨지죠. 더 벨지를 통해서 이 건의 재료가 갑자기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언뜻 영감이 떠올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을 제가 좀 더 뒤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추적을 해서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겠죠. 네. 하지만 여하튼 아직은 우리가 라임트리 사모투자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도 좀 빠른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려서 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휴림 로봇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이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종사했던 증권사 이쪽의 지인 정보, 그리고 유료 정보, 그리고 외신, 그리고 기타 뭐 에쿼티라든가 이런 자료 등을 제가 취합해서 하여튼 관련되는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휴림 로봇은요. 아시겠죠? 네, 휴림 로봇이라고 꼭 그 문자를 지금 주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해결책이 있으면 문자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궁금한 부분은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잘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거 말씀 잘 듣고요. 이 종목에서는, 이 매집주에서는 대박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